화술, 온라인으로 배운다고 될까요? 혼자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훈련 방법에 대한 상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 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메일로 온 상담을 이어서 해드릴 거예요. 먼저 상담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선생님 강의를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초반밖에 못 들어서 효과를 크게 느끼고 있진 않지만 언젠간 선생님처럼 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대화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진짜 필요한 말만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온순한 탓인지 친구가 그렇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이 적고 대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 20살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가보니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나름대로 이론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선생님의 강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가지 질문이 나와요. 여기서 첫째, 1년 동안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가정할 때 오로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둘째, 강의를 통해 배우는 내용을 연습하고 싶은데 지금 공익근무를 하고 있어서 시간의 여유가 많지는 않네요. 따라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훈련법이 없을까요? 셋째, 제가 판단하기에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대화 상황 중에 떠올려서 적용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배운 이론들을 체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머릿속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예 주저거리나 답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요? 4가지 질문이네요. 3가지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1년 동안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가정할 때 오로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말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오로지 온라인 강의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는 것만으로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 성적이 향상된다. 향상이 안 되진 않겠죠. 근데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왜 틀렸나를 봐야 그때 내 성적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화술을 배웠으면 그거를 써먹어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진짜로 써먹어 봤을 때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하고 그 각각 개개인의 내용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론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부분 중에서 이게 한 80-90%의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적용이 되는데 한 10% 정도의 사람은 이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더 어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말하기 유형이에요. 최소한 유형을 나눠서 이런 빠지는 사람들, 약간 다른 것들을 적용시켜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줄이자, 그런 오류를 줄이자. 그래서 말하기 유형을 제가 만들어서 그 유형별로 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건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화술 강좌를 보면 그래요. 제가 이론을 가르치기 전에 이미 그 이론을 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영업팀을 한 팀을 이제 꾸려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다 말씀들을 잘하세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는 영업회사인데 거기서도 좀 뭐 전국에서 1위를 했을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보다 말씀들을 훨씬 더 잘하시고 길이나 아니면 고객을 만났을 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좋은 성공률로 고객을 만나고 일을 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배우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미 감각적으로 행하고 있던 것을 이론화시키면서 그것을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향상이 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거고, 반대로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사고의 방향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좀 더 편하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 것만이 대화가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게 대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알면서 대화가 신장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질문하신 분은 그런 레벨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입 밖으로 다른 사람들과 수월하게 대화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도 주도하고 그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배우고 달달 외웠어도 단 1시간은 해야 돼요. 직접. 온라인 강의가 다 쓸모없다 그건 아니에요. 온라인 강의를 배우고 그것을 이해했으면 그것을 단 1시간이라도 아니면 2시간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라는 생각으로 저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오프라인 실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주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 다른 실습 과정에서 뭐 와서 그날 주어진 주제 어떤 날은 뭐 게임같이 하고 이러니까 그냥 와서 즐기다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주에 배웠던 다른 주제의 온라인 수업을 거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상을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혹은 뭐 온라인 수업에서 내가 잘 이해를 못했던 바디랭귀지를 뭐 일부러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협상에서도 그 룰은 따라서 이제 쭉 2시간 동안 하지만 그때는 바디랭귀지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봐서 이게 워킹을 하는구나, 이게 먹히는구나, 그리고 내가 몸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보지 못했던 말들을 입 밖에 내보고 얘기를 해보면서 이 말은 좀 반응이 좋구나, 이거는 좀 반응이 안 좋구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얘기해봐야지. 얘기해봐야지로 끝내면 안 돼요. 얘기해봐야지.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해봐요. 되네?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대화의 프로세스에서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끝내면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이론을 하는데도 안 되지? 라고 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만으로 듣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지도가 될 수는 있겠죠. 지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목적지에 찾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도가 없어도 산을 많이 타본 사람, 길을 많이 찾아본 사람, 길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그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도가 없어도 지도가 있는 초보자보다 지도가 없는 전문가가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도가 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도만 가지고 밖에 안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였죠? 간단하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훈련법, 이런 질문이 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오프라인 강좌를 지금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제 이틀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평일에는 원하는 팀들을 모아서 따로 이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따로따로 해주는 그런 게 있지만, 오픈된 강의는 주말에밖에 없었거든요. 딱 하루. 지금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화를 시켜봤어요. 체계화를 시켜서 제 책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를 좀 읽어봐 드리면, 여기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훈련법을 모아놨어요. 갑자기 책을 들어서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까 홍보가 되네요. 네, 제 책입니다. 네, 실전편이에요. 여기 실전 트레이닝법이 나와 있거든요.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것을 난이도 하에 첫 번째 순서로 시작을 했어요.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편집을 해보면 내가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주제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녹음돼 있잖아요. 그거를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듣고 그걸 다시 말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녹음해요. 그래서 다시 자연스럽게 편집해보고 또 말하고,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3분 정도 말을 처음 했으면 뭐 잘라내기도 하고 그랬을 테니까 조금 줄었겠죠. 많이 잘라도 생각보다 많이 줄지가 않아요. 막 많이 잘라낸 것 같아도 실은 뭐 3분을 내가 말했으면 한 2분 한 40초 정도 되거든요. 정말 거기서 한 30초 동안 멍 이렇게 있지 않는 한에는
한 2분 30초가 좀 넘어가는 정도로 잘릴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보는 거예요. 또 한번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구나. 편집을 했으니까 좀 깔끔해졌겠죠. 또 얘기해보면 좀 더 깔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완성된 나의 말하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내 나쁜 버릇을 없애는 거랑, 이걸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좀 배우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네요. 소설책 소리내서 읽기. 근데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걸로는 안 돼요. 소설책을 저는 책에 낙서를 개인적으로 안 하거든요. 이제 줄을 쳐서 읽거나 저는 그렇게도 안 해요. 근데 독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좀 없이 살아가지고 책을 가능하면 이제 가능 새 것처럼 그렇게 보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훈련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훈련할 거를 다 타이핑을 했어요. 타이핑을 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저는 체크를 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 훈련을 할 때는 가능하면 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읽기 좋은 동화책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막 그림이 많고 글 몇 줄 있는 그런 정도 말고, 글은 상당히 빼곡하지만 좀 얇고 한 15세 정도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쉬운 단어로 반복되고 문장이 짧은 그런 책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한 권 다 할 것도 아니고 한 페이지 정도 내가 타이핑을 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 혹은 뭐 반 페이지면 돼요. 그것만 몇 번 해보면 이거는 실력이 확 느는 훈련법인데,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V표, 쌍V표, W라고 할게요. W, 그리고 동그라미. V, W, 동그라미. V는 뭔가요? 쉼표죠. 쉼표. W는 긴 자, V, W, O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V는 뭔가요? 쉼표. W는 긴 쉼표. O는 강조.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출력을 해놨잖아요. 타이핑을 해서. 그러면 쭉 읽는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다가 여기서 띄어서 읽으니까 좀 더 나한테 어울리네. V표. 여기서는 좀 길게 띄어야 되네. 쌍V표 W. 그리고 이 문장을 강조해서 읽는 게 좋겠네. 강조 동그라미. 그래서 연필로 하셔야 돼요. 하다가 쭉 체크를 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A4 용지에 출력된 거에다가 체크를. 근데 이제 타이핑을 하셨으면 A4 용지 하나라고 해도 줄 간격을 좀 많이 주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체크한 표시를 신경 쓰면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나는 이게 더 아까 이거보다 이게 낫잖아. 다시 체크. 지우고 다시 체크. 그렇게 해서 나한테 완성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표시가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각자가 가장 스스로가 괜찮은, 가장 자기에게 어울리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 훈련은 말하기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V표 2개 들어갔죠? 말하기 습관, 말하기에서 강조가 됐어요. 개선할 수 있는 가장에서 강조했죠. 빠른, 여기서도 살짝 강조를 하긴 했어요. 가장, 쉼표, 빠른 방법입니다. 빠른에서도 살짝 쉼표, 방법입니다 하고 다음 문장이니까 V표 2개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퍼즈와 강조만 제대로 해도 말하는 스타일이 빠르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이 읽으면 이 훈련은 말하기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말하기에서 이런 포인트를 주고 쉼표를 주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력을 높여주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잠깐 방금 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유튜브라는 특성상 저와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이 덜할 수도 있겠죠. 근데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퍼즐을 주면 그 사람은 저한테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강조를 하게 되면 제 말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또 역동적이 되고.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이게 쌓이면 대화에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되죠. 이게 난이도 하에서의 훈련법들이에요. 총 4가지가 있네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훈련법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보세요. 한번 뭐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 뭐 구매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마음님추는 실전편에는 실제 쓸 수 있는 내용, 그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셋째죠. 제가 판단하기에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적용시키기 어렵고 체득시켜야 된다. 연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론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 내가 배운 걸 적용하려고 하면서 말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오프라인 실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와서 이런 생각이 없이 오셔서 2시간 그냥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즐기다가 가신다.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힐링이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것을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왜냐면 오프라인 실습에 나온 사람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같은 공부를 한 사람이 무슨 스터디를 하잖아요. 실은 혼자서 해도 될 것을, 물론 이제 정보가 교환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정보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 그만큼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시도해봐도 여기서는 괜찮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론적으로 했던 것을 오늘은 내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질문은 체득하는 데 있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 체득의 연습의 가장 쉬운 것은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습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게 지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다가, 그 다음에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상태가 되죠. 모르는 것이 없는 아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의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위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동해도 그냥 아는 대로 아는 것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체화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이제 긴 시간에 반복된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정도의 훈련은 실은 생활화가 돼 있는 수준이 돼야죠. 이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시간을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한다.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로는 내가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힌트를 얻으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한번 실행하듯이 살아보는 거예요. 실은 일주일로도 체화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게 나의 하나의 습관이 되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해서 행동할 수 있게. 보통 그 기간을 한 80일 잡더라고요. 80일이면 자기 몸에 완전히 체득이 된다. 체화가 된다. 근데 물론 이제 80일이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게 아니라 아예 주제거리나 답이 머릿속에서 생각나질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2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좀 더 읽으시는 게 좋아요. 2번째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할 때도 들어도 됩니다. 그냥 듣는 것. 그리고 3번째, 제가 2가지 힌트를 드렸는데 하나 추가를 더 드리면, 3번째는 내가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이렇게 훈련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즉흥 말하기 하듯이 이제 녹음해서 들어보고 편집하고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훈련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주제를 가지고 하세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니면 뭐 학교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게 쌓이면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르겠으면 좀 찾아가면서도 해보고, 실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훈련법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시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컨텐츠를 늘려가면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이제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나의 인생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올해 뭘 했나? 나는 작년에 뭐 했나? 나랑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가? 뭐 그런 주제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뭐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영화지. 그럼 영화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으면 몇 개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이걸 보고 이 얘기 해봐야지, 이 얘기 해보지. 적고, 적은 거를 보면서 하면 안 돼요. 적은 거를 보고 그래 알겠어 덮고 그 다음에 녹음기 켜고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훈련법은 난이도 하의 첫 훈련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훈련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말하기가 다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혼자서 어느 일정 레벨에 올라가는 그 훈련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만 해도 지금 8개인가? 제가 써놓고도 12개 그쵸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거 2개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 화술에서 하는 게 커리큘럼이 120가지예요.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 120가지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거는 12가지 대충 합쳐도 한 130가지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 중에서 2단계 앞에 1, 2단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걸로 시작한다. 근데 그것도 많이 해보면 늘어요. 내 컨텐츠가 쌓여요.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러면서 더 쌓일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훈련법과 방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온라인 화술 강좌가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가치 있는 강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10분 정도 뭐 아는 형 혹은 아는 아저씨한테 그냥 조언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한테는 정말 바로 꺼버렸을,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그런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리고 그 본 힘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욕심에서 이런 강좌를 시작했던 거고, 이런 메일에게 답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법을 좀 적용시켜서 좀 더 나은 그런 말하기를 하는 그런 좀 수줍지만 제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BC 화술강좌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